드디어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무려 준비 기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린 바로 파우더 빅매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우더 잘 쓰세요? 어떤 파우더를 써야 할지 모르겠거나 아직 정착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오늘 빅매치 할 파우더는요, 바로 짠!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루스 세팅 파우더와 로라메르시의 시크릿 브라이트닝 아이 파우더예요. 제가 지속력 좋은 베이스를 사용하고 파우더도 사용해봤고요.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베이스를 사용한 후에도 파우더를 사용해봤고,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사용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파우더를 사용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언제 쓰면 좋은지 꿀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편하게 재밌게 보고 가시면 돼요. 먼저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루스 세팅 파우더부터 보여드릴게요. 7g에 63,000원으로 3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이도와 로라메르시의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품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생각보다 착합니다. 물론 백화점 브랜드이기도 하고 외국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가 가격은 좀 비싸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할인도 잘하고요, 쿠폰도 이것저것 잘 매기면 가격이 은근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제품 퀄리티가요, 그냥 저냥한 게 아니고요, 진짜 좋거든요. 근데 가격까지 괜찮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세이도와 로라메르시에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도요, 시세이도 파우더를 할인받아서 한 4만원에서 5만원대 구입을 했고요. 로라메르시에는 시세이도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한 4만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저는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1호, 2호, 3호를 다 샀고요. 하나하나 특징들이 있어서 제 후기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1호 하이드레이팅 글로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시세이도에서 출시한 파우더가요, 스파광 파데로 유명한 그 리바이탈 에센스 라인에서 나온 파우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우더라고 하면 뽀송, 매트, 고정, 빡! 요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와 다릅니다. 제형이요, 정말 고와요. 이렇게 루스 파우더가 촘촘한 메쉬망을 뚫고 나올 정도로 파우더 입자들이 진짜 너무너무 고운데요. 그래서 뚜껑에 꼭 덜어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곧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파우더 입자가 얼마나 곱냐면요, 뚜껑에서 파우더 더는 과정에서요, 이 파우더들이 하늘로 송송송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파우더 입자가 무겁잖아요? 그럼 그냥 쭉 가라앉습니다. 근데 시세이도 파우더는요, 뚜껑에 덜든 브러쉬에 묻히든 할 때 이 파우더 입자들이 주변으로 퐁퐁퐁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뚜껑에 덜어서 쓸 때 최대한 천천히 이 본통을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님 저는 그냥 뚜껑에 덜지 않고요, 메쉬망 위에서 바로 파우더 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맞췄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여러 번 썼거든요. 이렇게 쓰잖아요. 쓰다 보면 처음 쓸 때랑 다르게 파우더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여러분 시세이도 파우더가 너무 제형이 곱단 말이죠.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거나 퍼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요, 내 피부에 있는 베이스와 유분, 수분이 이 메쉬망에 야금야금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메쉬망을 미세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메쉬망에서 바로 파우더를 쓰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메쉬망을 통해서 파우더가 덜 나온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뚜껑에 덜어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귀찮아서 메쉬망 아예 열어서 쓸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화장대 컨디션과 파우더 위생과 양 조절을 위해서라도 그 방법은 살짝 참아보시는 게 어떨지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1호는요, 일반 화이트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형이 너무 곱다 보니까 그냥 흰색 파우더, 화이트 파우더의 느낌보다는요, 흰색 빛을 띠는 투명한 파우더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그리고 1호에는 정말 펄이 들어가 있는데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펄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3호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과한 느낌 없죠? 그래서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 펄 파우더 사용했네? 이런 느낌은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알까 말까 하는 정도의 윤기 있네? 이런 느낌? 그래서 매트하게 뽀송하게 피부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은 살짝 윤기를 더하고 싶은데 베이스에서 바꾸는 거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1호를 사용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라이터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하이라이터보다 훨씬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호 사용할 때 브러쉬, 퍼프 어떤 거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툴들을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은 2호 제형을 같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2호 스무딩 매트예요. 맞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호는요 1호와 다르게 반짝임을 쏙 뺀 깔끔한 매트한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트 파우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매트한 파우더 아닙니다. 이번 시세이도 파우더의 기본값은요 투명이거든요. 그래서 매트라고 해서 뭔가 텁텁, 답답,
두껍 요런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자면 맞아요. 높은 지속력을 기대하고 쓴다면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피부 메이크업 스타일이 다르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요. 누구는 이 정도면 지속력 좋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파우더를 사용한 N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속력 좋은 베이스를 사용하고 시세이도 파우더를 써봤고요. 상대적으로 지속력이 약해서 유분이 좀 더 빨리 올라오는 베이스를 사용하고 시세이도 파우더를 사용해봤는데요. 미세하긴 하지만 완성도 높은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시세이도 파우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비교적 베이스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고 시세이도 파우더를 사용을 했을 때가 뭔가 시세이도 파우더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번들거림이라고 해도요. 사람 심리상 완성도 높은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 번들거림보다 가볍게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 번들거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만큼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하거나 공을 좀 덜 들였으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나 오늘 피부 메이크업 짱짱하게 할 거야. 지속력 오래 가도록 매트하게 뽀송하게 할 거야 한 상태에서 시세이도 파우더를 사용하잖아요. 생각보다 유분이 좀 빨리 올라왔는데? 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처럼 시세이도 파우더 2호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매트한 파우더를 사용을 해도요. 나의 피부결을 빽빽하게 채우거나 강하게 뽀송하게 매트하게 픽싱을 꽉 시켜주는 파우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좀 덜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이 얼굴 외곽 쪽에 퍼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우더를 올려도요. 잔머리가 은근 붙더라고요. 그치만 이 고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서 평소 가볍게 피부 메이크업 하시거나 파우더를 가볍게 사용하시거나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 파우더 사용하셨을 때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파우더입니다. 이번에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퍼프가 참 부드러워요. 제가 내장된 퍼프도 사용을 해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퍼프랑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떤 걸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퍼프에 파우더를 묻히고 바로 피부에 바르기보다는 퍼프에 제형을 묻히고요. 꼭 손에서 한번 파우더를 블렌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번 시세이도 파우더 제형이 너무 곱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력이 개입되는 순간 이 파우더들이 자기들끼리 좀 뭉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 슈가 파우더처럼. 슈가 파우더가 되게 제형이 곱잖아요. 근데 손으로 딱 만지는 순간 어때요? 딱 뭉쳐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퍼프에 제형을 묻힌 다음에 꼭 손바닥에서 한번 이 제형을 펼쳐준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사용하기를 추천드릴게요. 브러쉬를 사용해도 똑같아요. 손에 한번 제형을 펼쳐주신 다음에 피부에 터치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2호는요. 1호 제형에서 반짝임은 쏙 빠지고 투명 흰빛보다는 아이보리 흰빛에 가까운 파우더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호 핑크 하이드레이팅 글로우는요. 리미티드로 나온 호수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3호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시세이도에서 파우더 나왔다고 했을 때 파우더니까 하나만 나왔지 혹은 피부 호수에 따라서 좀 몇 개 나왔겠지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펄의 유무 3개 유무로 3가지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파우더를 이렇게 3개나 출시하면 어떡해 하면서 결제는 하긴 했는데 사고 보니 쓰고 보니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호는 화이티시한 핑크 베이스에 블루 핑크 아이보리 펄이 콩콩 느껴지는데요. 1호에 비해서 펄의 존재가 잘 느껴지는 펄 파우더예요. 근데요 여러분 펄 파우더 펄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때요? 모공에 끼일 것 같고 요철이 드러날 것 같고 이 펄의 입자가 좀 까슬까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죠? 나 참 이것마저 너무 곱더라고요. 여러분 3호는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요. 얼굴 전체적으로 쓰기보다는 부분 쓰는 게 좋은데요. 특히 블러셔 사용하고요. 블러셔 위에 사용하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갑자기 은은하게 차르르륵한 이 광택이 느껴지는데 블러셔가 더 뽀샤시해지고요. 펄감이 살아나는 느낌인데 이게 하이라이터를 한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하이라이터를 한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바른 그 블러시가 살짝 코팅이 되면서 반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거나 텁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2025년 연말결산 색조편에서 하이라이터 부문 은메달 줬던 제품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캔메이크 제품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효과입니다. 내가 바른 블러셔 위에 반사광을 더하는 내가 바른 블러셔를 더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도 사용을 했는데요. 뭔가 대놓고 발사하는 이 반짝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은은하게 핑크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 이 느낌. 1호, 2호는 브러쉬나 퍼프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3호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브러쉬랑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귀찮기는 해도 똑같이 뚜껑에 제형을 덜어서 브러쉬에 묻혀서 손바닥에서 한번 제형을 펼쳐주신 다음에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로라메르시의 시크릿 브라이트닝 아이 파우더 보여드릴게요. 4g에 55,000원으로 3가지 색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로라메르시에서 3가지 컬러가 나왔잖아요.
샀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두 가지 컬러만 샀습니다. 트랜스루센트와 소프트 핑크 컬러를 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여러분, 제가 피치 컬러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피치 컬러가 보인다 바로 샀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문 취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품절을 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즉 왠지 한국에는 아직 피치 컬러가 입고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하지만 피치 컬러 빼고 나머지 두 색상 다 보여드릴게요. 퍼프는 따로 내장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하기 전에 내장 스티커 다 뜯지 말고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쓰시면 좀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출시한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는요, 제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눈 주변에 사용하는 아이 파우더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눈 주변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눈가 주름도 많잖아요. 그래서 라놀린 크림을 눈 주변에 바르고 피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 파우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해외 채널을 보거나 실제로 외국 나갔을 때 많이 봤던 장면이 눈 아래 가까이 파우더를 사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 가까이 파우더를 할 수 있지? 눈이 건조하고 주름이 많은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눈가 전용 파우더잖아요. 와, 이거 쓰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트랜스루센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로라메르시에가 파우더 맛집인 거 아시죠? 그 파우더 이름이 트랜스루센트 세팅 파우더인데 거기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흰빛을 띠는 기본 파우더이고요. 이 파우더는 눈두덩이 혹은 애교살 혹은 애교살 아래까지 터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얇은 눈가 피부에 사용하는 파우더이기 때문에 제형이 굉장히 곱고요. 심지어 섬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촉촉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섀도우 상세 페이지를 보는데 우리 섀도우 촉촉해요 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아니, 섀도우가 색이 예쁜 게 중요하지 촉촉한 게 왜 중요해?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 언니들이 섀도우 촉촉한 거 중요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이해하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섀도우 촉촉한 거 중요하더라고요. 섀도우도 촉촉해야 되고요. 촉촉한 섀도우 만드는 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섀도우 촉촉해요 라고 어필하는 거는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눈 주변이 건조해서 혹은 가루 날림이 싫어서 혹은 촉촉한 제형을 좋아해서 촉촉한 섀도우나 크림 섀도우를 쓰면 이 눈꺼풀에 좀 끼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 프라이머를 쓰는 게 좋은데 아이 프라이머 쓰고 이 로라메르시의 파우더까지 쓰잖아요. 더 지속력 오래갑니다. 아이 프라이머 안 쓰고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만 단독으로 쓴 적도 있는데 아예 안 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 끼이는 시간이 좀 더 늦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 끼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 프라이머 파우더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눈두덩이에 사용하면 살짝 톤 보정도 해주면서요, 얇은 피부에 사용하는 파우더답게 눈 주변에 얇게 올라가고요. 그때 느껴지는 그 섬세하고 곱고 촉촉한 가루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셀프로 메이크업하고 있는데 괜히 샵에 온 느낌이랄까요? 저는 로라메르시에서 이번에 같이 출시한 브러쉬도 사긴 했는데요, 이 눈두덩이 바를 때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섀도우 브러쉬 있죠? 베이스 브러쉬?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눈 아래 터치할 때는 전용 브러쉬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이 브러쉬가 고운 그 로라메르시 파우더를 잘 픽업을 해주고요, 눈 아래 터치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눈 아래 파우더를 사용을 하잖아요. 와, 진짜 이 베이스 끼이는 시간이 좀 더 늦춰지고요, 베이스가 끼어도 그 끼이는 양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메이크업 할 때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눈 주변에 라놀린 크림을 얇게 한번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다크서클 커버하고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이 눈 주변의 베이스가 생각보다 덜 껴요. 자글자글한 잔주름에 끼이던 베이스가 라놀린 크림을 바르면은 그 잔주름에는 덜 들어가고 깊은 주름에 깔끔하게 이렇게 베이스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를 바르잖아요. 이 끼이던 베이스의 양이 좀 더 적게 끼어 있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 눈 주변에 파우더를 하니까 약간 뭐랄까 녹진한 베이스의 그 느낌이요, 뽀송하게 잡히는데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 주변이 뽀송하면 깨끗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파우더 쓰면서 알게 됐어요. 반면 소프트 핑크는 핑크빛을 띠는 파우더인데요, 브러쉬로 바를 때보다 퍼프로 바르니까 핑크빛의 느낌이 좀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퍼프로 소프트 핑크를 눈두덩이와 다크서클 쪽을 터치를 해봤는데요, 트랜스루센트를 발랐을 때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뽀샤시한 느낌이 있죠? 물론 제형이 아무리 곱다고 해도요, 그 파우더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뽀송한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디 두셨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거는 텁텁한 게 맞지? 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미세한 녹진한 느낌을 쏙
잡아주는 그 섬세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뽀송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매님, 저는 파우더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이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얼굴 전체 바르면 어때요? 물어보시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써봤거든요. 트랜스루센트, 그러니까 화이트 파우더로 이마와 코, 팔자주름, 턱을 터치했는데요. 유분을 적당히 잡아주기 때문에 피부 속광은 비치면서 피부 겉 유분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펄이 들어간 파우더가 아닌데도 광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는요, 시세이도 파우더보다 지속력이 좀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라놓은 베이스가 이 파우더를 뚫고 비치는 거기 때문에 광이 난다라고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속력이 약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눈을 제외한 다른 피부에 터치를 했을 때는 지속력이 좀 많이 약하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수분이 발생하지 않고 얇은 피부를 가진 이 눈 주변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제격인 파우더인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시세이도 파우더는요, 제형이 너무너무 고와서 이 제형의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평소 파우더가 답답해서 텁텁해서 안 썼어야 하시는 분들, 이번에 파우더 입문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원래 파우더를 잘 쓰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덜 건조한 파우더를 찾으시거나 파우더 여러 개 쓰는 거 좋아하시거나 1차적으로 깔아둘 가볍고 고운 파우더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는요,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시세이도 파우더보다도 지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출시된 의도에 맞게 이 눈 주변 파우더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번 빅매치는 제가 파우더만 쏙 빼서 준비한 게 처음이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잘 쓴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하게 써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 사이에 롯데온 SSG에서 로라메르시의 시세이도 파우더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지금 말고 조금 이따 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도 너무 조급하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늦지 않게 영상 또 재밌는 거 준비하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곧 만나요. 안녕!